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열법사입니다.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각도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죠. 좀 밝게 보이기도 하고요. 좀 답답한 게 좀 해소되는 듯해서 이 자리에 다시 앉아봤습니다. 보기 좋은가요? 그랬으면 좋겠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요. 이 죽은 자의 기운, 이 구제 물품 혹은 중고 물품을 살 때 죽은 자의 기운이 따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 경우 또한 매우 드물죠. 매우 드물다라는 표현으로 다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한 3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있어요. 길에서. 근데 갑자기 한 200만 원쯤 나한테 꿔주는, 그냥 주는. 야, 나 오늘 너 만나서 기분이 너무 좋다. 나 얼마 전에 대박 났거든. 너 만나면 내가 정말 이러고 싶었었어. 그러면서 갑자기 직업에서 한 200만 원쯤 꺼내서 너 가져 이러고 주는 확률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거보단 많으려나? 하기야 뭐 그런 경우가 있을 확률이 거의 없는가 보다. 네, 어쨌든 그만큼 희박합니다. 구제 물품 내지는 중고 물품을 가지고 왔을 때 죽은 자의 기운이 느껴지는 확률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를 봅니다. 구제품 가게에 가서 굉장히 저렴하니까 신발이든 뭐 액세서리, 옷, 뭐 가방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 집안에 아주 좋지 않은 우환이 들끓는 경우들을 정말 가끔 봅니다. 그런 집에 가서 참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마땅한 원인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여차저차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격식과 형식을 거쳐서 불편한 데를 찾았는데 알고 봤더니 구제 가게에서 뭔가를 사가지고 왔어. 와서 봤더니 그 사가지고 온 물건에 혹은 옷이라 어떤 것에 참 좋지 않은 어떤 이 죽은 자의 기운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주인이 죽은 거죠. 죽었는데 보편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참 험하게 살해를 당했거나 자살을 했거나 여하튼 뭐 병으로 죽었을 수도 있죠. 자연사 했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거의 보지를 못해요. 여하튼 보편적이지 않은 죽음을 당했었을 때 그 기운이 이렇게 묻어날 수 있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 물품 같은 것들을 잘못 샀었을 때 거기에 참 좋지 않은 기운이 묻어날 수 있다. 예전에 이 유사한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곳에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빈번하게 일어날 것 같으면 중고를 거래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난리 날 거예요. 빈번하게 일어나는 확률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어떤 구제 물품을 샀을 때 그 샵에 두고 내가 안 갖고 왔었을 때는 그 샵에 난리가 나야 되는 거고요. 뭐 창고, 중고 물품, 고가구, 아주 오래된 제품들 혹은 여튼 이런 것들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창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뒀었을 때 거기에 아주 난리가 나야 되는데 그런 확률들이 많지가 않다. 또한 발현될 때, 그 기운이 발현될 때 내 집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 기운의 발현이 쉬워요. 그러니까 내 집에 어떤 문제가 있고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 상태가 내 집안에 좋지 않을 때 어딘가가 밸런스가 문제가 있었을 때 그 기운이 타줄 확률이 아주 높다. 보편적인 어떤 면역력, 영적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집안이든 튼튼한 어떤 면역력이 있을 경우에는 그다지 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간혹 가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처음에 가지고 왔었을 때 그냥 예를 들어서 구두로 칠까요? 구두예요. 구제품 가게에 가서 봤는데 쓸만하고 너무 이뻐요. 이쁘고 마음에 드는데 가격도 싸요. 자, 그러니까 내 발에 딱 신어봤더니 잘 맞아요. 자, 그럼 당연히 사야죠. 혹은 가구 뭐든 관계없죠. 뭐 컴퓨터조차도 그럴 수 있어요. 중고 컴퓨터, 노트북을 사왔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가지고 왔을 때는 그걸 잘 몰라요. 왜? 마음에 들어서 내가 사가지고 왔잖아요.
마음에 들었었을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제품이든 그 기운이 나를 땡기는 경우가 있어요. 사가지고 와갖고 딱 봤는데 집에 와서 봤더니 영 아니야. 이럴 땐 바로 버리셔야 돼요. 집에 가지고 와서 봤더니 그때 봤었던 감정하고 전혀 달라요. 왜 내가 이걸 돈 주고 샀을까? 아무리 저렴한 거라 하더라도 그럴 때는 바로 버리셔야 돼요. 이건 고민도 하지 마세요. 0.1초도 걸리지 마시고 바로 없애버리세요. 근데 특별한 뭣도 모르겠어. 사가지고 왔는데 그냥 그래. 혹은 마음에 들어. 자, 그게 내가 그 물건을 봤었을 때 그 물건이 나에게 기운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나하고 매칭되는 어떤 이 기감이 있었을 때는 물건이 기운을 보냅니다. 사실 물건이 보내는 건 아니죠. 그 물건 안에 있었던 기운이 나를 느끼는 거예요. 나를 느끼기 때문에 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구입해 가라. 나를 구입해 가라. 라고 하는 거거든. 그랬을 때 갖고 오는 것. 그것 아닌 경우에는 내 취향과 너무 잘 맞았을 때예요. 그것도 우연이죠. 어떠한 물건이 내 취향과 정말 너무 잘 맞았어. 근데 중고로 나왔어. 근데 하필이면 그 물건에 좋지 않은 기운이 있었어. 정말 재수 없는 경우죠. 그래서 사가지고 왔어요. 사가지고 와서 집에 또 뒀는데도 마음에 들어. 왜? 내 취향과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자, 어떠한 물건을 여러분들이 준 거 물품 내지는 남이 준 것을 가지고 올 경우에 매사 이렇다고 하면 그 못 살아요. 매사 뭔가를 확인해야 되고 어떤 이 주변적 환경을 계속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면 안 사고 말죠. 물론 새 물건이 들어왔었을 때 문제가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다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새 거라 하더라도 모두 온전치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하튼 중고 물품을 가지고 왔었을 때 여러분들은 집에 와서 딱 3번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물건이든 관계없어요. 딱 3번을 확인하시는데 그 3번을 확인하실 때 바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통 3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3, 3번 한국 사람들 좋아하죠. 그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3, 3번 3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3번을 확인하시는데 대화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대화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식의 대화? 남들이 보면 또라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왠지 어딘가 아주 제품이 마음에 들고 모든 게 다 좋은데 왠지 내가 잘 모르겠는 느낌 중에 꺼림직한 혹은 좋지 않은 게 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100%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좋지 않은 기운을 느끼실 때가 있으세요. 어느 날부턴가 자꾸 꿈을 꿔도 좋지 않고 나한테 어떤 자주 자잘한 소소한 일이라도 평상시에 있지 않았던 일들이 생긴다거나 감정의 기복이 생긴다거나 제일 많은 경우는요. 내가 어딘가 찝찝합니다. 왠지 알 수 없어요. 그 물건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것은 그냥 뭔가 불편해. 그럴 때는 새로 들어온 중고 물품을 한 번쯤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 물건을 앞에다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해보시는 거예요. 대화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왜 왔니? 나에게 왜 네가 내 것이 되었니? 왜 내 것이 되었을까? 나와 인연이 되었을까? 라는 형태로 대화를 유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하시는 겁니다. 너는 왜 나에게 이렇게 왔을까? 혹은 내가 너를 왜 골랐을까? 그것도 기분 나쁘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보편적이게 그냥 편안하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살짝 내가 무슨 또라이가 된 듯한 뭐 이런 생각을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재미삼아서 해보셔도 괜찮아요. 뭔가 찝찝하고 기분이 안 좋은 물건들이 있었을 때는 혹은 중고 물품 내지는 구제 물품을 샀었을 때 그냥 노멀하게 뒀었을 때 아무 문제 없었을 때 내 기분이고 뭐고 아무런 감정이 안 들었었을 때는 그러실 거 없죠. 근데 어딘가 0.001%라도 불편한 느낌이 들으셨을 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지금 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머리를 긁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색해, 이상해. 네, 세상은 어색하고 이상한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는 경우들을 굉장히 빈번하게 봅니다. 믿고 한 번만 해보시는 거예요. 나한테 왜 왔니? 네가 왜 나와 인연이 되었을까? 내가 왜 너의 주인이 되었을까? 우리가 왜 인연이 되었을까? 네가 왜 내 집에 들어왔었을까? 어떻게 그랬을까? 좋은 인연이었을까? 나쁜 인연이었을까? 대화를 나눠보세요. 대화를 나눠보신다고 그 물건이 대답하지 않죠.
대답하지 않아. 대답하면 그건 내다 버리는 게 물건이 내다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질문했는데 대답했으면 그 방송국에 전화해야죠. 여러분들은 엄청난 돈을 버실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건과 대화하십시오. 가지고 온 무언가와 대화하십시오. 내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십시오.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3일을 지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일 후에 또다시 물어보세요. 그리고 3일 후에 또다시 물어보세요. 그 뒤에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그 물건의 직접적인 영향을 여러분이 직접 받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는 물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한 상황이 생겼다고 하면 주변적 다른 요소에서 불편한 상황이 생긴 거지, 그것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닐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물건이었다, 내가 잘못된 사기가 죽은 자의 기운이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왔다라고 했었으면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하는 것과 동시에 아주 좋지 않은 기운을 그대로 받습니다. 강하면 강할수록 그렇습니다. 뭔가 확인해 보려고 마음을 먹고 앞에 딱 갖다 놓거나 내가 그 앞에 서서 제가 시키는 대로 대화를 딱 유도했었을 때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주 그 제품이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내가 질문을 하는 순간 뒷머리가 딱 쓰고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쭉 흐르고 어떤 불편함이 여겨질 수 있어요. 물론 바로 발현되지 않을 확률도 높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대처하시면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을 때 조금 편안하시겠죠. 첫 번째 질문을 했는데 약간 찝찝한 느낌이 들었어. 정말 좀 이상하다. 조금 아까까지도 내가 이 물건에 그런 개념을 안 가졌었는데 질문을 하고 나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3일을 두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도 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3일 좀 지나서 그 물건을 다시 대놓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처음에 받았던 느낌이 안 나고 노멀하면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신 거죠. 어떤 주술적인 힘을 발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뇌에서, 나의 머리에서 이상한 심상을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노멀하게 버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노멀하게 갔어. 두 번째 갔었을 때도 내가 또 노멀하게 물어보니까 특별한 뭐가 없어. 자, 그러면 그냥 갔어. 그럼 괜찮아. 그 정도면 사실 괜찮은 거예요. 세 번째는 쐐기를 박듯이 확인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다시 대화를 했는데도 별 느낌이 없어. 나한테 오는 느낌이 없어. 뭐가 없어. 혹은 꿈에서 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내 눈에 아주 짜릿하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내 몸에 그런 느낌을 확실하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 원리 자체는 이렇습니다. 그 좋지 않은 죽은 자의 기운이 나에게 왔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나 인연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알아줬을 때 트랜스가 되는 거예요. 공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좋지 않은 사기, 기운을 내가 알아줬을 때 그 기운은 힘을 써요. 근데 막 이상한 힘을 쓰는 건 아니에요. 알아줬을 때 아주 찌릿한 감정들, 트랜스가 일어났었을 때 그 물건과 내가 교류가 일어났었을 때 나한테 이 감정, 내가 느낄 수 있는 감각의 문이 열려요. 내가 모르고 있었을 때는 나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이 매칭이 잘 안 일어납니다. 내가 문을 열어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 물건에게 어떤 내가 기운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감정을 담아서 나의 어떤 기운을 담아서 집중했었을 때 그 사기가 좋지 않은 기운이 제가 저 사람이 나를 알았다. 이런 어떤 이 인지가 되면 소통이 일어납니다. 소통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감지할 수 있어요. 아주 둔하고 아주 감각적으로 그다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3번 정도, 3일을 두고 3번 정도 이렇게 소통을 여러분들이 요청하셨을 때 소통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미리 인지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너무 주술적 의미를 많이 담고 계시거나 이 물건한테 뭔가 있을 거야. 뭔가 있었던 것 같아 라고 어떤 착각, 자기가 자꾸 어떤 이 물건의 그런 기운을 없는 기운도 만들어내려 하시는 호기심 내지는 재미, 혹은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 나한테 그러한 일이 한 번쯤은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 되게 궁금하다. 그런 세계가 궁금하고 어떤 그런 일들이 진짜 있을까?
이렇게 많은 호기심 내지는 재미 삼아서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터치하시면은 없는 일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머릿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주변적 현상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물건들이 들어왔는데 새 것이라 하더라도 어딘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불편한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 번쯤 테스트해 보시면 어떤 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좋지 않은 어떤 상황들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방지 혹은 예방 같은 말인가요? 이런 일들을 조금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당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일이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보편적 사람들은요, 교류, 감각기관을 가지고 태어나요. 사람과 사람만이 감각을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 소통하죠. 고양이도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풀벌레조차도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인간의 대화가 아니겠지만은 사람은 태어날 때 참 폭넓은 어떤 이 기관을 갖고 감각기관 내지는 소통의 기관을 가지고 태어나요. 영적이든 영육을 다 통틀어서 굉장히 폭넓은 기관, 어떤 방법 내지는 소통할 수 있는, 트랜스할 수 있는, 공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영과의 공명도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감각을 조금만 일깨우신다면 아주 좋지 않은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을법사의 무당일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말씀은 중고품, 구제물품들, 죽은 자의 기운이 혹시나 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물건들을 확인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단 모든 게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여러분들 가정의 삶의 작은 보탬이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을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